여러분, 감정평가액이 10억인데 12억에 낙찰되고 있어요. 완전 시장이 뜨겁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가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초빙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의 매매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달러를 비롯한 다양한 자산의 배분을 해서 자산 배분 통해서 성과를 얻었다면 언제가 부동산 구입의 적기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배율 또는 소득이나 이자율을 감안해서 볼 때 얼마나 집이 싼가를 측정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되겠는데요. 이 주택구입 부담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면 주택가격이 언제가 고점이고 또 어떨 때가 상당히 매력적인 순간인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주택구입의 부담들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이 되게 높은 지역이 있다면 그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의 주택구입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각 지역별로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역사적인 수준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간단하죠. 바로 역사적인 평균 수준 대비해서 지금이 비싼가 아닌가를 측정해 보는 것이죠. 즉 소득 수준과 이자, 집값이라는 세 개의 변수를 가지고서 각 지역마다 평균을 구해보자. 그럼 서울은 120 정도, 그리고 전국은 60,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80 이런 정도의 평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평균 대비 지금 얼마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주택시장이 버블인지 아닌지, 지금이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서울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로 쭉 나가면 올해 연말 되면 거의 한 180, 아니 200도 넘어갈 것 같은 상승세라고 볼 수 있겠죠. 역사적 평균이 120이라고 했는데 지금 200이다. 예를 들어. 이건 상당히 버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사적인 평균 가격 수준에 비해서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50% 이상 비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언제가 구입의 타이밍이냐? 120 밑에 있을 때가 타이밍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조사를 해보시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금 주택시장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소득 수준에 비교해서 얼마나 비싼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지금 주택가격,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살펴보면 전국 기준으로는 이제 역사적 평균을 조금 넘어선 정도에 불과해서 전국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버블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역사적인 평균 수준에 비해서는 아주 비싸다. 그래서 지금 집을 하나 사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전세를 내 돈으로 갖고 있다든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는 건 그렇게 제가 봤을 때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선택들은 괜찮다고 봅니다만 영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돈은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고금리 또는 단기 부채를 조달해서 집을 사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특히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상당히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 오버슈팅, 많이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못지않은 두 번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미분양이 줄어들 때.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란 막대기가 뭐냐 하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다 지어놨는데도 아직 사람이 안 들어와 있다. 집주인이 없다.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거의 완전히 그냥 헛돈 쓴 꼴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할 정도로 미분양이 늘어나는 시기가 발생하게 될 때는 주택시장의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 파란 막대기가 꾸준히 올라오는 시기들이 존재할 때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내가 지금 보니까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역사적인 평균, 예를 들어서 서울인데 120 밑에 있거나 그 정도 레벨에 불과한데 주택의 미분양 수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 같은 분위기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주택 매수를 향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옛날에 지어놨던 집들도 이제 거의 다 입주를 하고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집들의 호수가 지난 한 10년 중에 제일 지금 적은 호수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분양이 늘기보다는 줄겠죠. 주택시장에 공급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지금 되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최근에 어땠습니까?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주택 공급의 부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지표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주택시장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할 때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014년 9.1 대책이었는데요. 2014년 당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인하였지만 주택시장의 각종 여러 가지 규제, 예를 들어서 양도세 감면 같은, 매매를 했을 때 차익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세금 안 내겠다, 이런 정도의 감면까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부가 주택시장을 이렇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주기 시작할 때, 이런 시기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하나 더 보조적인 지표를 말씀드리자면 낙찰가율입니다. 낙찰가율이 뭐냐면, 감정평가사님들이 어떤 집이 딱 보고서 이게 10억이야 8억이야 이렇게 가격을 매기잖아요. 그 감정평가된 가격 대비 낙찰가가 몇 % 수준인가를 측정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략 한 80% 정도가 역사적인 바닥 레벨이고, 지금은 120% 하고 있죠. 여러분, 감정평가액이 10억인데 12억에 낙찰되고 있어요. 완전 시장이 뜨겁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가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GG옥션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러분 검색 요망 밑에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GG옥션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월간 보고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그림들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이 뭐냐면, 연도별 경매 진행 건수, 그리고 낙찰가율이 나오는데, 낙찰가율이 어떻습니까? 2014년이 바닥이었는데 낙찰가율은 그 전에 바닥을 치죠. 그러니까 상당히 경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특히 2019년 통계 보시면 알겠지만 낙찰가율이 굉장히 낮았죠. 2019년 왜 낮았죠? 2018년에 한국 주식시장 그때 폭락했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그게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경매 시장이 얼어붙었던 겁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주택시장들의 경매 가격들이 크게 떨어졌다가 공급 부족, 그죠?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 가지 경기 여건들, 정부의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부터 다시 상승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요약해보자면 4가지 정도 지표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역사적 평균보다 낮을 것. 두 번째, 뭐죠? 준공 후 미분양이 줄어들 것. 세 번째,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설 것. 네 번째,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 가격, 즉 낙찰가율이 역사적인 평균 수준보다 내려가게 되면서 불황을 인지하고 사람들이 다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이런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주택시장에 대해서 사자의 관점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저는 옳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분양률이 적어지면은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비싸지죠. 근데 미분양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첫 번째 신호죠. 왜? 이 미분양돼 있는 주택들은요, 되게 혜택이 많아요. 저도 미분양됐던 집을 봐서 알는데 각종 혜택도 있고 또 굉장히 이자율도 낮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무수익 자산, 이 이익을 전혀 내주지 못하고 있는 재고 자산을 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미분양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규제, 2주택 규제에 이렇게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미분양이 시작됐다는 걸 다르게 의미하면 뭐냐 하면,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지어봐야 팔리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 공급이 줄겠죠. 미래의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입니다. 근데 미분양이 같이 늘고 있다면 무섭죠. 이거는 아직도 공급 불균형이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미분양이 줄어들고 착공도 준다. 이거 진짜 좋은 신호죠. 미래의 공급의 부족 가능성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미분양 주택들을 좀 사두는 게 좋은 투자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기축을 사거나 경매를 사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